이 얘기 말하면 가슴이 코로나 이후로 그걸 단계를 극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좀 심각한 부분들인데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코로나 이후로 영업 제한이 걸리고 상권이 붕괴가 되다 보니까 저도 살기 위해서 보면은 직원들을 휴직을 시킬 수밖에 없고 일자리가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보면은 오는 단골들이 일찍 오고 목욕을 가기 전에 커피 한 잔을 먹고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행위 자체가 없어지니까 오전 10시에 문을 열었던 매장이 오전에 있는 상권에 있는 유동인구가 없으니까 저희가 오후 4시에 문을 엽니다. 저녁에는 배달 때문에 11시 반까지 12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점포 운영 방식도 달라졌고요. 그리고 오는 고객들의 소비 패턴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코로나 이후는 테이크아웃이라든가 이제 뭐 배달 이런 쪽으로 좀 바뀌고 오는 객수하고 객층도 상당히 변화가 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매출의 타격이 상당히 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출이 한 최소 50에서 한 60% 정도가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거의 반토막. 네,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럼 코로나 전에는 만약에 배달이 한 개 주문하면 25,000원, 30,000원에 했다면 지금은 주문하면 한 건당 15,000원? 그러니까 이제 소비가 상당히 많이 줄었다는 부분들이 피부로 조금 많이 좀 느끼고 해결책은 좀 깜깜하다고 해야 될까? 온천장이 구도심이에요. 구도심 상권이고 이쪽 자체가 대표적으로 보는 온천 목욕탕이 조금 많이 있는 지역이고 부산에 있는 전체의 시민들이 월목욕을 오는 지역인데 이 월목욕 자체가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온천 관광상권 다 죽었고요. 그리고 용상권은 코로나가 확진자가 많이 나고 업종 시간 제한을 하다 보니까 저녁에는 슬럼화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권 자체가 다 붕괴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도생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인 사업자가 많이 생기고 있고 그렇다고 이거 폐업을 할 수도 없는 현실에 있는 상황에 묶여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죽겠다 이런 부분들이 그냥 입에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가 비말로 해가지고 뭐 확산이 된다 이런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안에서 머무는 부분들을 되게 조금 뭐 불편해 하시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일일이 커피 안 먹을 때 마스크 올리세요 계속 지도를 하는데 그 자체가 고객들하고 저희들은 갈등이 생겨요. 왜냐면은 계속 볼 때마다 가지고 얘기하기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아예 2층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폐쇄를 해버려요. 안에서 못 드시게끔. 차라리 2층을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마음이 편안한 부분들이고요. 코로나 이후로 배달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전체 시장 파이는 커졌다고 하지만 커진 만큼 이 경쟁업체들도 훨씬 더 많아지다 보니까 배달 매출도 훨씬 줄었습니다. 그리고 배달 대행업체에 대한 수수료가 더 올라갔거든요. 사람이 구하기도 또 힘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보면은 영업 마진이 훨씬 더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자체에서도 보면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야 되는데 현실하고 괴리감이 있는 지침이 내려오니까 착한 업주들만 지금 피해가 제일 크다는 것들이죠. 그리고 어차피 처음부터 법을 안 지키는 그런 불법적인 부분들은 더더욱 보면 그쪽만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지침을 잘 따르는 대다수에 있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만 피해가 제일 큰 부분이고 그리고 또 시에서도 보면은 한시적으로 뭐 선결제 캠페인도 해가지고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보면은 한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내용하고는 너무 틀려요. 그리고 현실하고는 전혀 안 맞는 부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거를 한시적으로 뭔가 실적을 내기 위한 하나의 행정에서의 보는 보여주기식밖에 안 돼 있다 보니까 하려면 좀 제대로 좀 하자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계속 의견을 제출하고 전달하고 하고는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면은 혼자만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코로나 시기에도 누구는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되는 업종도 있고. 그렇지만 내가 상권을 잘못했겠구나, 업종을 잘못했겠구나 거기에 대한 자괴감이 좀 많았죠. 그렇게 있지만 이제 이 부분에서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토론을 하다 보니까 너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공통의 문제들이 많고 공통의 목소리 자체가 공통의 요구 조건이라든가 공통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이거를 누군가한테는 얘기를 하고 전달해야 되는데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정책이 너무 호설하고 아무것도 돼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누군가는 해야 되고 내 안에 누군가는 또 하겠지 하는 부분들이 그전에는 팽팽했지만 하다 보니까 그 누군가가 제가 된 거죠. 통합된 목소리를 전달하는 부분에서 이 운동을 하고 있고 소상공인연합회 내에서 보면은 업종별 그 생존연대라는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국회 그리고 시 그리고 행정 이런 부분에서 보는 목소리 전달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행정의 무턱은 너무 높아요. 이 사회에서 보면은 소리 없이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이후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작년에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의 5배 이상이 자살로 해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소상공인들은 폐업 이꼬로 자기 인생이 망가진다는 생각입니다. 폐업률과 자살률이 그만큼 심각한 부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 말하면 가슴이 조금 바로 옆에 아직으로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자살하신 거죠. 코로나 이후로 어제까지 목장에서 같이 목욕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돌아가셨다고 연락을 받은 거예요. 저는 가지도 못해서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자살했다고 얘기하면은 안 되니까 그런 거 볼 때 보니까 와 이게 남 이야기 같지 않는 거죠. 저도 똑같은 그런 압박을 받고 예전에 사업을 해가 실패했을 때 한번 목을 맨 적이 있어요. 코로나 이후로 그걸 단계를 극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좀 심각한 부분들인데 그 심각한 부분들 자체를 이 행정이라 이런 부분에서는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집계를 안 해줘요. 언론에도 안 나와요. 제가 볼 때는 재난지원금 100만 원, 200만 원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영업 자체를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방역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정부에서 100% 지원이 아니더라도 일부 보조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심하게 운영을 할 수 있고 시민들도 안심하게 할 수 있는 방역 안심에 대한 현대화 장비 이런 것들을 조금 지원해가지고 일하는 사람들도 안심하고 오는 고객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먼저 현실적으로 지원하고 영업 제한하고 집합금지 푸는 부분들 자체가 이런 것이 제대로 구축이 안 됐을 때에 차라리 개별적으로 경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가지고 강력한 제재를 가는 부분이 낫지 일률적으로 집합금지 10시 안 돼, 모든 업종 안 돼, 이거는 좀 아니다. 지금 정부 정책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안들은 많이 쏟아내고 있어요. 대출을 어떻게 해주겠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힘든 부분에 약간 비대면에 대한 서비스 정책을 만들겠다. 여러 가지 안들은 많지만 방역 매뉴얼을 딱 보시면 그나마 소득권은 좀 나아요. 근데 부산 쪽에 보면은 이제는 명부도 전자명부 써라. 그럼 전자명부로 쓰려면은 전자명부를 할 수 있는 태블릿이 있든가. 그럼 그 시스템에 대한 거는 누가 사냐? 정부에서 주지 않아요. 우리가 또 구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온도, 센서 이런 것들 측정해라. 온도계도 보면 지금은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만 초창기에는 20만 원씩 했어요. 한 개. 여러 가지 현대화 장비, 방역에 대한 매뉴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지원을 좀 해주고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솔직히 보면은 방역 물품이라 해가지고 작년 여름 이후로 한 번이라도 지자체에서 보면 지원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소독제도 마찬가지죠. 다 사서 직접. 그렇죠. 또 다른 불편함이 내고 또 수기명부에 대한 부분들이 작성이 안 돼가지고 여기 완전히 확진자가 왔다 갔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업소명이 노출이 되고 업소명 노출되는 순간 보면은 이 업소는 보면은 거의 한두 달 동안 거의 초토화가 돼요. 우리 매장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 누가 우리 매장에 커피 먹으러 오겠습니까? 부산시 이 선소비 운동을 해가지고 지역 소상공인을 살리자. 소비 활성화할 수 있게끔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시에서 보면은 이 쿠폰이 되든 상품권이 되든 좀 지원을 좀 화려한 지원을 하고 소비를 늘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 선결제 캠페인 자체가 문제점이 허점이 되게 많아요. 막상 우리 가게에 10만 원 끌고 갔어요 누군가가. 그리고 오늘은 10,000원 먹고 갔어요. 9만 원이 남아있잖아요. 그럼 내가 장보가 있어야 돼요. 그럼 수기로 다 적어놓고 명함 뒤에 적으래요.
근데 그 사람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그게 몇 건이 늘어났을 때는 이 관리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장부라든가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걸 소상공인들이 이번 기회에 선결제 캠페인을 확대시키겠다면은 시스템적인 전자장부 그리고 여러 가지 전자바우처 기능 그리고 나름대로에 대한 시스템적으로 좀 보완을 좀 해주고 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뻥 터트리고 우리 보고 스티커 하나 딸랑 줘요. 그거 붙여놓고 부산시 홈페이지 딱 보면 선결제 캠페인 해가지고 뭐 거창하게 소상공인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솔직히 보면은 쓸데없는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줄면 모르겠지만 영업 제한했는데도 지금 확진자가 점점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 자체는 보면은 경제적인 부분들을 제재해 가지고 확진자를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방법을 조금 이제 바꿔야 될 것 같아.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협회하고 저희 업종별에서 자체적으로 방역 안심 매뉴얼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어요. 자가검사 키트제를 약간 안심업소에 대한 명찰을 만들 테니까 저희 매장, 저희 업종에서는 안심하게 코로나는 안심좀이다 이런 부분들을 할 테니까 영업에 대한 부분들은 지자체 권한으로서 영업 제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풀어달라